오늘 겨울밤의 GV 진행을 맡은 김현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GV인데요.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화를 만드신 장우진 감독님과 이상희 유지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밤에 연출한 장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밤에서 여자 역할을 했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겨울밤에서 남자 역할을 했던 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가 12월 10일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상영을 하고 오늘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라 저도 감회가 새롭고 처음에 이 영화를 조금 오래전에 본 것 같은데 너무 좋게 봤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어떤 회화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서 거의 갇힌 채로 막 배회하는 듯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마지막 대화니까 궁금하신 점 세 분께 보내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여기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상적인 질문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신 네 분을 뽑아서 겨울밤에 굿즈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감독님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막 그렇게 술을 못 먹어서 아쉬운 타령을 막 계속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리듬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요.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집에서 술을 마셨고 원래 소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와인을 좋아하게 됐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요? 얼마 전까지 이제 작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좀 잠이 모자란 상태 돼가지고 네, 좀 말이 어눌해지네요. 잠을 별로 못 주무시고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이상희 배우님과 우지현 배우님이 계시니까 감독님 많이 서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희 배우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촬영 시작해가지고 촬영하면서 뭐 쉴 때는 집에서 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원 배우님은요? 네, 저도 이 촬영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좀 일이 있었어서 이제 촬영하면서 그리고 친구들 집에서 조금 모여서 놀고 한 두세 명 이렇게만 만나고 그리고 쉴 때는 뭐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2018년도에 찍은 작품이죠. 그래서 감독님이 개봉하실 때만 해도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과거로 다시 약간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관객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영화가 종영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디 스페이스라는 공간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공간이에요. 왜냐면은 전작인 춘천추천을 단독 개봉했던 장기 상영했던 곳이고 그 영화는 사실 제 두 번째 영화지만 최초로 개봉을 한 또 작품이기도 한데 그것을 여기서 같이 함께 했었고 겨울밤의 첫 GV도 여기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을 하고 지금 마지막 GV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또 낯익은 또 여러 번 보신 관객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되게 추억거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이 기회로 이 핑계로 또 배우분들도 오랜만에 자주 볼 수 있었던 한 해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상희 배우님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영화를 가장 최근에 혹시 보신 적이 언제예요? 이 겨울밤에를? 안 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새해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안 보신 건 아니죠? 저는 원래 제가 찍은 영화를 한 번 이상 잘 안 봐요. 근데 극장에서는 보셨던 거죠? 한 번 이상이에요? 두 번 이상? 한 번 이상이면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 이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오래전에 보셨겠네요. 네, 좀 오래전에 봤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워낙 구조적으로 독특함이 있는 영화라서 영화를 내가 찍었지만 막상 완성된 그런 버전을 극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새로운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그 첫 기억이 어땠는지를 막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명 먼저 하나 하면은 제가 제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드니라방인데 드니라방은 자기 작품도 안 본대요. 그래서 저도 드니라방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이유가 그때부터 네. 현장에서 모니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니 라방을 뭐 롤모델을 하고 있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감독님이 와서 이거 봐야 돼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모니터 잘 안 하고 완성된 영화도 제 욕심 같아서는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너무 서운해 하셔가지고 한 번만 봅니다. 네. 그 딱 한 번 보셨을 때 어떤 인상이었는지. 좋았어요. 겨울밤에는 2번 봤던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한 번 보고 처음 영화제에서 한 번 보고 또 어느 영화제에선가 제가 무주산골에서 봤던 것 같은데 처음 봤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GV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뭐 은주 언니랑도 그런 과정은 이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랑은 찍고 그날 밤에 찍은 걸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 소스를 거의 다 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올래나 사실 약간 예측도 안 되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던 거예요. 되게 예측의 범주를 벗어난. 그래서 우리가 찍었고 우리가 다 본 소스인데 뭔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되게 기묘한 그리고 몽환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되게 좋았고 처음 영화 보고서 장우진 감독한테는 그랬어요. 제가 장우진 감독의 그 춘천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 나는 솔직히 네가 춘천보다 좋은 영화를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다.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오면 춘천 너무 좋았죠. 네, 그 다음 작품은 아무래도 어떤 부담감도 있고 이래서 사실 그 다음 작품도 연속으로 좋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밤에가 또 춘천과는 다른 색깔로 제게 와닿는 지점이 있고 또 다른 색깔로 제게 너무 좋은 지점이 있어서 너무 애썼고 고생했다, 함께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춘천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지연 배우님이 그 한 공식 석상에서 장우진 감독님의 새로운 영감, 기획을 들으면 늘 놀랍다, 늘 새로움을 시도하는 감독인 것 같다라고 감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영화를 찍기 위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들으셨을 때 그 감상과 우지연 배우님이 완성작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상희 배우님보다 소스를 좀 더 많이 봤었거든요.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같은 방을 써가지고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선배님들 부분도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찍으면서도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범주랑은 좀 많이 다르고 아예 좀 다른 곳에 가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점점 어떤 판타지로 들어가는 부분들, 오뎅 가게에서 이제 점점 조명들이 색깔을 더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쯤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저희 거를 완전 새롭게 보게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가장 좀 크게 이렇게 쇼킹했던 거는
엔딩에서 이제 좀 짧은 몽타주들이 이제 이어질 때 사실 그런 식의 이제 편집이나 그런 식의 연출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장우진 감독님하고 촬영할 때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또 그런 몽타주들이 이제 짧게 지나가면서 어떤 의미가 되는 게, 그게 또 이게 쭉쭉 씬을 길게 보다가 그렇게 짧게 보니까 또 엄청 임팩트가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장우진 감독님은 인물의 심연을 시각화하는 데 상당히 능한 연출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영화를 찍을 때는 지금 웃으시는 거죠? 아니요? 네. 이번 영화를 찍으실 때는 그 다른 때와는 달리 그 현장에서 오케이 났던 컷들을 그대로 붙여가 보면서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다다음날 아예 편집본을 스태프들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바꾸지 않고 전주에서 상영을 했다고 들어서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재미나 새로움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춘천은 시나리오 아예 자체가 없었고 이제 트리트먼트만 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뭔가 남기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화는 그렇게 시도를 해본 게 처음이었고, 편집을 거의 3개월 가까이 했었어요. 그게 되게 힘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시네마토그래피에 대한 단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대학교 때부터 좀 종교는 없지만 성경처럼 이렇게 좀 갖고 다니는 이제 버릇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분이 했던 시도들을 나도 해보자 하나씩, 뭐 이런 되게 단순한 따라해보자 그런 길잡이처럼 접근을 했었고, 거기에 그분의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의 단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 그날 찍은 그 단상들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리고, 좀 직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솔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버리고 다음날 찍을 거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니까 오히려 좀 쉬워지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경우에서도 더 좁아지면서 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길이 조정 말고는 할 게 없었죠. 네. 그래서 이게 3월에 촬영이 끝났고 3월 첫째 주에 5월에 틀었으니까 색보정이랑 모든 거 다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다 마쳤죠. 네. 편집 기간에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롱테이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인아웃점만 좀 다르게 잡아도 되게 제가 느끼기엔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인아웃점을 되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감독님이. 맞아요. 이 영화는 뭔가 현실과 환상 사이를 경계를 오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인점과 아웃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히려 직관적으로 편집 기간을 많이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솔직해지는 것 같다는 말이 저는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직관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이상희 배우와 우지한 배우를 굳이 놓고 비교를 하면 우지한 배우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 배우고, 상희 배우님은 좀 더 직관적인 배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연기 접근 방법인데 둘 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물을 항상 줘서 함께 하고 있겠죠. 근데 진짜 달라요, 정말. 지현 배우는 되게 연출자 같은 접근 방법처럼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들을 미리 계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의도 저랑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상희 배우는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찍은 영화도 보기 싫어하는데 싫어할 것 같아요. 난 그냥 할래. 알았어.
불안하기도 하는데 그게 몇 번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나니 저도 그냥 안 물어볼게. 그러면 이제 지연은 지연대로 저와 상의된 부분이 좀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저 친구도 이제 숨겨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테이크, 두 테이크 때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 현장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걸 또 잘 받아주니까 폭포 장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폭포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잠시만. 근데 저도 이거 초대 좀 해주십시오. 채팅방. 네. 폭포 장면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고 그 우지연 배우님께서는 좀 더 연출자적인 측면이라는 게 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저런 리액션은 어떻게 나온 리액션일까라고 궁금했던 게 그 은주랑 여자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안아주잖아요. 네. 그때 남자가 막 웃잖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전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 서영원 선배님하고 이제 이상희 배우님하고 두 분이 가지는 그 애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영화 안에서도 물론 그게 그 영화 안에서까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애정이라는 거가 사실 제가 이렇게 침범하거나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정도로 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고 두 분 간의 유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찍을 때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저도 뭔가 이렇게 그 선배님하고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가져야 되나 뭐 악수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둘이 이렇게 단단한 유대에 이제 전혀 끼지 못하는 그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뻘쭘하게 비죽비죽거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게 네. 뭐 재밌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게 실제 그 남자 거기 있다면은 잠깐 이 사람은 이 시간을 뭘 하면서 때워야 되잖아요. 이제 이 두 분이 되게 좋은 걸 나누는 동안 그래서 그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둘 사이의 밀도가 두 분이 대화를 할 때도 느껴졌거든요. 장면에서. 그때 또 남자는 아예 빠져 있어 주잖아요. 그때의 대화들은 어느 정도 열려 있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오두막 안에서요? 둘이 대화를 나누고 개구리 발가락 얘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지 저는 사실 크게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선배님이 저희 작품을 할 때 뭐 은주라는 캐릭터가 갈 수 있는 길이 뭐 5가지 혹은 10가지면 그 길을 다 생각을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어떤 길을 꺼낼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지연이하고 찍을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얘기를 편하게 하는 사이기도 해서 우리 이런 길로 이렇게 가볼까라는 얘기를 사전에 했었고. 되게 다른 스타일의 배우들의 연기가 막 부딪히면서 융화도 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이상희 배우님 롤모델 드니라방 혹시 장우진 감독님과 우지연 배우님도 연출이나 연기하시면서 추구하는 방향을 갖는 그 인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로베르 브레송인가요, 감독님? 아니요, 저는 브레송 감독님의 영화는 4편 정도밖에 못 봤고 책만 수십 편 봤고요. 그 영화적으로는 여러 감독님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긴 했지만 계속 매번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해보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누구냐가 아니라 이제 전에 못했던 거를 이제 다음에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롱테이크를 많이 썼으니 이제는 쪼개보자? 네, 많이 쪼개보자 이런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영화의 또 문법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형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보자. 또
장르도 도전을 해보자. 뭐 이런 단순한 식으로 저는 지금 성실히 영화를 찍고 그냥, 계시죠? 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배우님은요? 저는 사실 너무 주변에 또 그렇고 뭐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그 좋은 배우분들, 감독들, 스태프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딱 집어서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는 그 두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좀 옛날 영화를 좀 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좀 작년에 영화를 좀 많이 안 봤었는데 이제 옛날 영화를 좀 보고 그 뭐 로버트 드니로나 진짜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파치노 뭐 이런 분들의 젊었을 시절 정말 그 사람들의 레전드 작품들을 좀 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는 좀 그런 작품들을 좀 위주로 보고 다시 영화를 좀 한동안 안 본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좀 영화를 열심히 보는 한 해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 제일 최근에는 이제 아직 그거를 신년에 제가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제일 최근에는 레전드라는 그 토마디 배우 나오는 영화 봤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는 너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감독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너무 듣던 좀 반가운 영화 많이 본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드니로랑 알파치노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림도 막 그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DVD를 빌려드릴 수 있어요. DVD 빌려주신대요? 추천 리스트를 따겠습니다. 요즘에 DVD 사실 DVD를 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건 있잖아요. 네. DVD가 있다. 네. 넷플도 있고. 네, 그렇죠. 너무 잘 돼 있어요. 리스트를 제가 받아보도록 리스트를 드릴게요. 좋죠. 그거는. 국물님께서 폭포에 흐르는 물 사이로 아슬아슬한 얼음을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이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는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자, 남자의 끝이 판타지로 이어졌을지 현실로 이어졌을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남녀라는 인물 자체를 그 은주와 흥주의 그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상희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연기할 때나 오히려 막상 화면을 봤을 때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할 때는 그냥 실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가이드를 감독님이 주시기도 했고 과거일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해보지 않고 저는 그냥 저 여자로서 많이 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서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닮은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주와 흥주의 과거일 수도 있겠고 실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환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까 말한 어떤 인아웃점이나 샷 배열로 그런 구조로 느끼게끔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영화 속에서 굳이 이름을 부를 일은 없었지만 이름을 여자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들이 더 열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감독님. 이름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똑같은 정확하게 그런 의도 때문에 어떤 여지를 열어두는 건데요. 그 이름을 애초에 없었고 또 그녀 뭐 이랬다가 최종적으로 여자 남자가 된 건데 저는 사실 연출적인 의도는 과거에라고 생각을 하고서 연출을 했지만 제가 관객한테 바라는 의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들의 현실, 그냥 독자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양쪽 측면 다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 커플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했으면 하는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고,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연인들끼리 많이 싸우는 것 같고, 이제 좀 사이가 소원해진다거나. 근데 이제 과거를 연연하는 게 좋진 않지만, 잊을 땐 잊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기억할수록 좋은 것 같거든. 그때를 기억하면 좀,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사이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각자 남아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우지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는 저희 커플에서는 그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약간 제가 담당하는 쪽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존재면 좋을까, 그리고 뭐 어떨 때 뭐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어쨌든 이 관계를 이렇게 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서영아 선배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양영주 선배님하고 관계를 만드는 것, 물론 고분량이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잘 찍고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열심히 하면 뭐 그게 어떻게 보이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감독님이나 아니면 해석은 이제 보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성적인 접근이네요, 확실히. 그게 이 얘기를 현장 전에 프리 때 했었거든요. 셋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지현 배우는 이렇게 과거일 수도 있는 지점을 반 넓게 생각하고,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 지점을 반 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같이 고민을 해주는 성격인 거죠. 저는 그거 장 감독님이 그거는 이렇게 알아서 할 거지,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할 거지, 그럼 난 알아서 내 것만 해, 이런 스타일. 그래서 장원진 감독님이 우지현 배우님이랑 작업을 계속 하시나 봐요. 네,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신뢰가 가고 막 믿음직하고 그렇죠, 감독님. 그럼요. 네. 못하게 할 말이 없어요. 네. 작품에서 뭐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감독님이 하나 골라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좀, 네. 영화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네. 요즘 들으시는 음악 궁금해요. 그게 눈에 띄셨어요? 네. 어떤 왜냐면 음악을?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본 첫 질문입니다. 그래요? 겨울밤에 본 겨울밤에 녹아낼 순간들님께서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감독님? 와인 드시면서. 저는요, 요즘 70년대 디스코를 듣습니다. 힙하시네요. 네. 힙한 건 아니고 그때 감성이 지금 필요한 시기래가지고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쓰고 계시죠? 네. 지금 운전하면서 도나 썸머랑 블론디 언니들 노래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되게 흥주 같은 감성이. 이제 흥주보다 더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쪽으로. 상희 배우님도 음악을 들으세요? 네, 저는 줄곧 성시경님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계속요? 네. 되게 의외다. 그죠? 비닐하방 박사님이 약간 충격인데. 갑자기 성시경. 성시경이 싫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외성이 있네요.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성시경님 노래. 진짜요? 네, 다 좋아해요.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우지현 배우님도. 저는 주로 좀 많이 듣는 거는 이제 그 인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네. 뭐 구하숫자들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옛날에 갤럭시 익스프레스 뭐 이런 사람들 노래 많이 듣는데, 최근에는 그 요즘 유튜브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곡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그 일본 시티팝을 요즘 네네.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되게 오늘 약간 TMI이긴 한데 좋은 걸 듣고 가네요. 상희 배우님이 성시경의 팬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근데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부인이 뒤에 타 있으니까 택시 아저씨가 막 약간 불륜관계?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너무나 절박하게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그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물론 난처해지긴 하지만 목숨이 걸릴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닌데 서영아 배우님의 그 호흡과 톤과 만나니까 너무 큰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갑자기 막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고 CCTV 화면을 이제 돌려볼 때는 무슨 살인사건의 단서라도 찾듯이 제가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의 역량이지만 배우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이고, 거기서 또 파생돼서 궁금했던 컷은요, 유턴을 하는 것까지도 찍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버전은 유턴 하려고 할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제 사건인데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것의 설득력은 사실 연출보다는 연기 그리고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자로서는 조금 과한 설정 혹은 조금 기이한 설정 혹은 색다른 설정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관객한테 설득시키는 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영아 선배님의 그 장면도 저도 좀 놀랬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추운 겨울날 그게 아마 한 열 몇 테이크째 나온 건데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선배님도 좀 힘들었었고, 근데 정말 내적으로 이 화가 생기면서 짜증도 생기면서 이 약간 스트레스가 살짝 이렇게 감도는 가운데 나온 테이크예요. 그래서 저는 막 웃었죠. 너무 좋아서. 왜냐면 근데 이게 이상하도록 이상하리만큼 좀 집착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말이 안 되진 않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건데 그 지점을 영화 선배님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나중에 저 사람한테 핸드폰은 곧 자기 자신 같은 느낌이구나라는 메시지까지 그냥 그 연기 톤으로 다 표현돼 버려서 설득돼서 그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유턴에 관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은 러닝타임을 조금 줄이자라는 작업이 우주선골 영화제 이후에 있었고, 그때 버전이 98분이고 현재는 91분, 총 7분을 줄이는 과정에서 줄인 부분이고요. 대신 타이틀과 함께 이제 그 택시기사의 유턴합니다 라고 컷이 되죠. 저는 도리어 그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간다. 또 그 청평사 안에서는 CCTV를 통해서 처음 과거와 마주하게 되고 자기들의 이미지를, 그 이후에는 정말 판타지의 시간여행하는 듯한 구조 속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그 타이밍이 좋아서 여쭤본 거였고, 지금 민세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겨울밤을 지낸 뒤 부부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보신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것 같고, 상희 배우님과 재원 배우님의 나름의 또 결론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감상은 흥주는 아직 영문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자기 얼굴 보고 구토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반면 은주는 젊은 커플을 분명히 대면하고 대하고 소통하고 뭔가를 해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스님한테도 약간 위안을 받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두 사람은 영원히 이제
제 갈 길 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당황스럽게 굉장히 경쾌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엔딩 크레딧에. 근데 그 노래의 제목은 또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이 누군가에게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고 흥주는 이제 막 출발해야 한다 하는 마음까지 저는 들었는데 지연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엔딩곡 선곡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은 호불호가 갈렸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완전한 이제 그 코 쪽에 있는 그 코요? 네, 너무 좋은 선곡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영화에서 어떤 인물들의 얘기가 끝나고 저는 사실 그 뒤를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관객으로서도 약간 거기까지 일만 딱 보고 그 뒤는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뭐랄까 저한테는 그냥 그 음악하고 같이 엔딩곡하고 섞일 때는 뭐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를 만약에 긴 여정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다 과정이고 그 안에서 뭐 슬픔과 뭐 괴로움과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다 과정이고 그 어떤 여정에 있는 한 순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창희 배우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각자의 선택일 텐데 그 선택이 뭐 어떤 방향이 됐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신한테 충실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겠다? 저는 약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도 그렇고.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게 때로는 더 해피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뭐 억지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택시를 타고 갈 필요는 없다 정도였던 것 같고 영화 선배님하고도 그 공유했던 지점은 어쩌면 은주가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게 택시를 내리는 거 아닐까? 뭐 이 정도였고 거기에서 그래도 고민을 또 하시죠. 네. 잠깐 멈춰서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데 오지연 배우가 말했던 몽타주가 이야기하면서 마치 시간이 그동안은 정지했었는데 흐르는 듯한 이제 돌이 무너지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면서 출발이 나오죠. 은주가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저는 제 의도는 그것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빙벽 얼어붙은 폭포의 이미지도 그 영화적으로도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 내용적으로도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균열이나 얼어붙은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었는데 그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그 온풍기가 두 사람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미쳤다 안 미쳤다 하는 장면에서 굉장한 단절감과 되게 폐쇄적인데 단절감을 느껴서 더 답답했던 지점이라서 그 장면은 어떻게 직관적으로 구상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좀 돌이켜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시나리오 상에서도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대로 제가 되게 강렬하게 뭔가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장면이었고 거기서 나눌 대화들은 영화를 찍으면서 변했죠. 네, 정서도 좀 변했고 네. 더 좀 냉랭해지고 냉정해진 장면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되게 저도 좀 기대했고 좀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인물의 모습이 표정들이 빛을 비추었다 안 비추었다 하는 그 효과 속에서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고 그 영화 선배님의 눈물 흘리는 모멘트나 고개를 숙였는 그 흥주의 모멘트나 또 어쩔 때는
실루엣이 됐다가 어쩔 땐 입체가 됐다 하는 그 모멘트들이 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 테이크는 첫 테이크만에 오케이를 한 장면이고 영화 선배님하고 흥주 선배님이 지금 얘기하다가 떠오른 기억인데 좀 일찍 그 장면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셔서 서로 말없이 지금 딱 저런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으셨어요. 진짜 정말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이었고 근데 또 웃기게도 조명부 스텝은 그 열풍기 방향 속도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조명기로. 근데 선배님들은 엄청 심각하시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연습은 해야 될 것 같고 첫 테이크 때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과 이제 방 안은 또 엄청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 열풍기 계속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첫 테이크 때 딱 저런 감정으로 딱 눈물을 흘리셔버리니까 저도 되게 이거다 싶었고 끝나고 나서 포커스 팔로가 이 눈물에 순간 빠져서 자기가 약간 놓쳤다 상관없다 안 나온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러다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에너지가 엄청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김천지 님께서 영화에서 은주가 남겼던 발자국을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겨울밤에라는 영화가 감독님 배우님들에게 남긴 발자국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좀 정서적인 서정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상희 배우님은 굉장히 긴 롱테이크를 찍었는데 통째로 감독님이 날리셨다는 그런 비화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남은 감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발자국 발자국? 나 남은 감정은 없어요. 저는 물론 이제 편한 사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다 말하는 편이에요. 서운하면은 내가 너 그렇게 해서 서운했어? 근데 나 말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너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우진 감독의 그런 빠른 판단이랑 명확한 선택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드물거든요. 그런 감독님 뵙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항상 명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들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은 너무 존중하는데 너무 얄밉게 얘기하니까 나 그거 못 써! 막 이렇게 감독님을 그리고 배우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배우님의 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처럼이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풍기 장면 찍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거 머리로는 납득이 완전히 됐어요. 저도 그래 영화에서 이 장면이 없는 게 낫겠다. 근데 내 마음에 이 얄미운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좀 이따 얘기했어요. 너 얄미웠어 이렇게. 그래서 남은 발자국이 저한테 뭐가 남은 있을까요? 발자국이요. 네. 저는 겨울밤에라는 영화 찍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사실 영화 선배님이었어요. 아까 지연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되게 현장에서 멀리서 열렬히 사모했고 그냥 저 배우가 나타나면서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현장에 걸어 들어오면은 그 기운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 듯한 느낌? 조용하신 분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은주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배우다, 닮고 싶은 배우다. 그분을 만나뵌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연 배우님도 어떤 것들이 남으셨는지. 많은 이제 좋았던 작업들이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특히 겨울밤에는 그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현장에 그 평소에 동경했던 배우님들의 연기를 직접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옆에서 이제 그 같이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분의 연기를 심지어 이제 장우진 감독님의 영화 안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뭐 촬영 감독님, 그리고 뭐 김대한 PD님, 뭐 오정민 저 제작 실장님 너무 이제 수상소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태도로 이 사람들이 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되게 그 시절 자체가 너무 그 좋았던 시절로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이제 되게 즐겁게 작업하고,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하고도 사실 이제 요 정도의 장기간을 이제 거의 둘이 붙어서 나오면서 연기를 하는 적은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긴 시간. 네네네 단편을 찍고 뭐 짧게 만나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숙소에서 오래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때 또 많이 친해진 더 많이 친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 자체가 좀 그 제 30대 초반에 좀 되게 좋았던 한두 달로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독님은 뭘 보고 그렇게 웃으셨어요? 아니 여기 MBTI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네네. 오, 나 이상희 배우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MBTI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뭘 아시겠어요? 자신의 MBTI가 뭔지? 상희 배우님 혹시 아세요? 아니, 저도 몰라요. 그쵸. 지연 배우님도. 저는 인프제, 그러니까 INFJ? INFJ인가? INFJ 맞는 것 같아요. INPJ인가? INFJ. INPJ. 네, 그 무슨 선의 영호자 할아버지 수염난 그 그림. 그렇구나. 네. 네.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평균이 굉장히 낮은 MBTI라고.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네. 감독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골라주셨던 그 질문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 커플의 현실 판타지 여쭤보신. 민재님. 네. 네. 그다음에 네. 제가 대답을 하진 못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여쭤봐요. 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아, 민초단이시구나. 네. 지연 배우님도? 근데 저는 원래 싫어했는데 네. 좋아졌어요. 피스타치오랑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해주신 분 그리고 저 음악을 물어봐 주신 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제 상희 배우님이 성시경가 좋아해서 네,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네, 되게 인상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그러면 세 분을 지금 골랐거든요. 지연 배우가 하나. 저는 그 발자국 말씀해 지금 주신 분 방금, 김첨진님. 네, 김첨진. 김첨진님. 네,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 됐나요? 네.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지만 되게 금방 가네요. 네, 금방 끝나게 됐어요. 아까 어떤 분이 뭐 심의도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심의도가 4장이 나오죠, 감독님?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놓치셨을 수도 있지만 약간 챕터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장면들 타이밍에 삽입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총 4개의 그림이 등장하고 사실 그 그림은 이제 총 10장이 완성된 심무도인데 4장만 쓴 이유는 은주가 그 정도까지의 어떤 경험을 하기에는 또 일반인들이 인생에서 이게 해탈의 경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거의 머리를 깎고 박명훈 스님처럼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4장 정도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은주에. 사실 거기에서 흥주는 좀 배제되어 있긴 했습니다. 네.
홍주가 좀 배제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보지 못하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우연성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홍주가 은주를 찾다가 지쳐서 잠깐 눕잖아요. 거기에서 목도리를 두고 가죠. 네. 사실 그거는 지금 보신 테이크의 전 테이크에서 실제로 홍주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아차 하고선 다시 내려오셔서 굳이 주워서 가셨어요. 그래서 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홍주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찍은 게 지금 오케이 컷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마지막 택시 장면에서 내가 뭐가 없는데 뭐지? 이 정도의 액션으로 마무리가 됐던, 그래서 잃어버린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홍주. 그런 상태로 만든. 네. 이제 저는 감독님이 다른 영화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건 아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캠프 페이지라는 단편이었던 영화를 장편화 하시는 과정이라고, 70년대 실화 사건이 배경인 영화인데, 또 감독님은 춘천 사계절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을과 겨울을 봤으니까 봄, 여름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두 배우분이 또 계속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서운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압박을 좀 받고 계신지. 별로 압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미 써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어떻게든 넣는 게 베이직한 어떤 그거고, 오늘도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거는 여름에 찍고 싶어요. 목표는 여름에? 네. 여름을 먼저 찍는 거군요. 그 마지막이 봄이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지금 상황은 워낙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작품은 여름이 어울릴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런 여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장우진 감독님의 영화만 봐도 배우분들이 감독을 되게 신뢰하고 애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영화 만드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겨울밤의 마지막 GV 하면서 두 배우분들도 장우진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새로운 작업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인사도 해주시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연 배우님.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신나고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대로 열심히 연기해서 조금이나 혹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신내서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GV 자리가 저는 좀 어려운 편인데, 왜냐하면 말로 잘 전달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특히 장우진 감독의 영화는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춘천을 보고서도 그 마라톤 장면이 지나고 제가 울었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감정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이 영화 이러이러해서 좋은데 봐봐라고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겨울밤에도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GV에 서는 게 조금 미안하고 좀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되게 약간 아쉬운 상황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희 배우님 말씀을 굉장히 오늘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겸손한
상익 씨. 네. 뭐 아쉬운 기간 뭐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와닿게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오거나 뭐 그게 되게 아쉽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2년이 지났고 이제 올해로 횟수로 3년이 돼버렸는데 저한테는 사실 개봉 전까지의 짐이 훨씬 컸었고 개봉을 못하고 있는 이제 배우분들과 이제 스태프들한테 개봉할 수 있게 돼서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돼서 그때부터 전 내려놨고 그냥 뭐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들과 만났던 시간들 너무 좋았고요. 또 인디스페이스에서 마지막 집을 한 것도 너무 저한테는 뜻깊어요. 또 춘천은 겨우 이제 1,500명 정도 봤는데 그걸 넘겼으니까 전 됐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네. 힘이 많이 나요, 정말. 그래서 진짜 열심히 또 시나리오 써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일들이 걱정되고 힘든 한 해를 또 보냈으니까 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빨리 잊으시고, 올해는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국내 상황 자체도 많이 좋아져서 영화관에 좀 활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만든 영화를 배우들한테 극장에서 이제 개봉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선물이 되고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기분이 좋으셨는데 춘천의 스코어를 뛰어넘어서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다고 하셔서 된 겁니다. 네, 저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고 막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올해겠죠? 인디 돌잔치 때 또 겨울에 겨울밤에를 여기서 다 같이 보면 너무 좋겠네요. 네, 정말. 네. 그때는 성시경 노래를 한번 굳이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